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시청각 장애인을 아시나요? 법적 장애 유형에 등록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중한 이웃들입니다.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를 통해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못 배웠더니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둠과 적막으로부터 정우정 실장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6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시청각 장애인을 만났을 때 대하는 방법이나 에티켓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면서 방송 들으시고 문의해 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죠? 네. 네. 그때 진짜 그 이야기를 보면서도 맞아. 이런 생각 좀 하게 됐었는데 또 어떤 분은 어떻게 이름을 알려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이름을 또 불러야 되는지 이런 것도 모르겠다 하면서 고민하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시청각 장애인분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죠? 네.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 네. 설명드리지 못했었는데 네네. 네, 계속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이제 같은 시청각 장애라고 하지만 장애 정도나 장애 발생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각자 주되게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도 모두 다릅니다. 네.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이제 수어를 사용하시던 농아인 분들은 이분들이 나중에 질병이나 사고 같은 이제 후천적 이유나 아니면 유전적인 이유로 성인이 되고 나서 시각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의사소통할 때 촉수화를 쓰게 되는데요. 원래 사용하던 수화를 손으로 만져서 이해를 하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이제 시력이 약간 남아있는 저시력의 경우에는 수어를 가까운 곳에서 하는 근접 수어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그리고 또 한글을 아는 경우에는 큰 글씨로 필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거군요. 네. 지금 우리 방송도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은 강경한 수어 통역사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이런 수어를 만지는 것으로, 네, 우리는 사실 봐도 잘 모르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니까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제 뜻인 걸 안다는 건데, 음이파 어느 정도 가능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 촉수화라는 걸 접했을 때는 네. 이걸로 이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조심스럽기도 했고 네. 혹시 못 알아들으실까봐 수어를 아주 천천히 했었는데요. 네네.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촉각이 굉장히 발달하셔서 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네네. 촉각으로 소통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조차도 저의 편견이었었습니다. 아, 그게 우리 또 편견이 가군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더 발달돼 있어서 굉장히 촉각이 많이 발달되는군요. 네, 그래서 수어를 만짐으로 인해서 이게 촉수화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수어를 알아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수어를 모르는 시청각 장애인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소통이 가능할까요? 예. 일단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시다가 나중에 청각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분들은 이제 원래 음성 언어로 소통을 하시는데 청력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 잘 들리는 귀 쪽에서 가깝게 큰 소리로 근접 음성으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한글을 아시는 경우에는 손바닥 필담으로 소통이 가능한데요. 아. 손바닥에 글씨를 쓰는 건데 네. 이것도 촉수화와 마찬가지로 네. 생각보다 더 소통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점자를 아는 경우에는 문자를 점자로 변환시켜주는 보조기기인 점자 정보 단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네. 점자 정보 단말기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후천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엄청 많다고 하셨어요. 예, 시청각 네. 장애인의 굉장히 상당한 비율이 이런 음. 경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도 시력과 청력이 어느 정도 잔존해 있느냐에 따라서 아까 앞에 설명했던 여러 가지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비장애인으로 살다가 후천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뭐 한글도 알고 이러시니까 필담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선천적으로 시청각 장애가 계신 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 수어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이 배우기가 어려워서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될까?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모두 잘 아는 헬렌 켈러 아, 같은 헬렌 경우가 켈러. 이제 네.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네. 이런 선천적 시청각 장애인은 아주 소수이기는 해요. 네. 이제 어쨌든 그래도 가장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요. 그렇네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촉각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을 탐색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촉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눈이나 귀로 쉽게 정보를 받아들일 때보다 훨씬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그렇겠어요. 그래도 이 선천적 시청각 장애인의 경우에 이제 유아 동기에 세상에 자기 자신 이외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조기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저희가 방송을 쉬었는데 네. 그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특수교육학과 교수님께서 네. 이제 직접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전략을 강의하는 워크숍이 서울에서 열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석하고 왔었고 와우. 예, 거기에서 이렇게 촉각을 활용해서 소통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에 출장 다녀오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또 중요한 또 좋은 강의가 있었군요. 네.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의 교수님께서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 전략을 강의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저도 예전에 그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시청각 장애를 갖고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영화에서 이렇게 다뤘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걸 좀 느끼고 또 저도 좀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내겐 너무 소중한 너라는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시청각 장애인 분들은 이제 원래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을 장애가 심화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렇다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장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장애 상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촉수화를 사용하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경우에는 시력이 있었을 때는 글을 읽거나 아니면 한글을 몰라도 그림이나 영상으로 이제 많은 정보를 습득을 그렇죠. 해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시력을 잃으면 이런 시각적 정보들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는 촉수화로 가능하지만 이제 글을 읽거나 뭐 온라인에서 정보를 찾거나 이런 모든 정보 습득들이 이제는 점자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은 점자를 배워본 적도 사용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새롭게 한글 공부하는 것처럼 점자를 공부해야 되고요. 시각장애인인데 나중에 청각장애가 온 경우에는 그래도 점자를 원래 알고 있다면 점자 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 습득과 의사소통이 모두 가능하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음성을 문자로 통역하고 이걸 다시 점자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과정을 위해서 점자 정보 단말기와 연결할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항상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가지고 다녀야 하는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좀 간단하고 쉽게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이분들 또한 다시 또 새롭게 수화를 배우고 촉수화로 소통하는 방법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방법들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용기 갖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배워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께서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분들 함께 하려면 또 이런 인재 양성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네네. 또 인력이 많이 없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회에서 좀 많이 대책 마련,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시청각 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무엇 하나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럼 또 다른 또 의사소통 수단이 있을까요?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촉신호라는 것이 있어요. 아, 촉수화랑 또 다른 거예요? 네네. 촉신호? 촉신호. 네. 해외에서는 햅틱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국내로 들어오면서 촉신호라고 용어를 정리를 했고요. 네.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등이나 팔이나 어깨에 이 주위 상황이나 분위기를 설명하는 신호를 이제 그리거나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아, 몸에다가 등이나 팔이나 어깨 같은 데다가 네네. 오. 예를 들어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웃고 있거나 네. 상대방이 울고 있거나 하는 거를 시청각 장애인은 전혀 모를 수 모르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등 뒤에서 약속된 신호를 표시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의 모습이 어떤지도 표시해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등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가운데 책상이 있고 여기에 2명의 사람이 앉아 있고 누가 들어왔고 나갔고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발 상황 같을 때 급할 때 촉수화를 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을 때도 네, 따로 빠르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보통 이제 비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만히 있어도 입수하게 되는 여러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옆에 누가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 네, 누가 네.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촉신호로 표시를 해주면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이제 공간과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해외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보면 시청각 장애인 한 명이 있으면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통역해주는 촉수화 통역사가 있고 또 등 뒤에서 햅틱 시그널을 해주는 통역사가 한 명이 더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한국형 촉신호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네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군요. 한국형 촉신호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외국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조금, 많이 또, 사회적으로 또 배려도 하고 있고, 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사회는 아직 좀 부족한 것들이 있군요. 근데, 하지만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감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또 우리에게도 또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우리 정우정 시청자님께서 점자 정보 단말기 얘기를 좀 해줬어요. 이게 보조기기 한 종류죠? 어떤 기기인지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이 점자 정보 단말기는 사실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보조기기예요. 네. 좀 쉽게 생각하시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버전에 따라서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내장돼 있어서 네. 이게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제 인터넷에 접속을 하거나 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정보를 점자로 나타내주는 기기예요. 편리하겠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개발된 보조기기는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 중에서 이 점자정보 단말기가 유일하게 시청각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기기로 이제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메신저나 SNS에 접속하기도 하고 글을 남기거나 글을 읽고 하는 게 모두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점자를 모두 알아야 가능한 거여서 그러네요. 이제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도 좀 많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AI에다가 다양하게 기술 개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주까지 가는 세상인데, 그죠? 우리도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정말 시청각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 또 우리나라에서는 개발된 보조기기가 또 없다고 하니까, 네. 더 좀 많은 관심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제주도 농아복지관에서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 저희 복지관에서도 의사소통 수단 교육을 할 때는 완전히 개인 맞춤형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이 전맹인 시청각 장애인 분은 이제 촉수화를 배우고 있고요. 완전히 좀 시각 장애인 분들인 거죠? 네, 네. 네.
또 수어가 필요한 건 알겠지만 너무 어려워서 배울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에게는 이제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모음을 표현하는 수어 지문자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네. 해외에서도 후천적 시청각 장애인분들 중에서는 수어를 배우기 어려우면 네. 수어 지문자로만 모든 소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을 수어로 네. 표현을 해서 전달하는 거군요. 우리 한글처럼. 네네. 아, 그게 수어 지문자. 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까 개발하고 있다고 한 촉신호도 촉신호 교육을 교육.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수어는 알지만 한글을 잘 모르는 시청각장애인 대상으로는 또 1대1로 한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이제 한글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점자 교육도 할 예정이에요. 그렇네요. 이렇게 뭐든 어쨌든 배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인력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제수 농가복지관에서 이렇게 또 앞장서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의사소통 교육 사례 중에서 좀 성공 사례 또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 있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촉수어를 배우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은 이제 시각장애가 먼저 생겨서 점자를 배워서 점자로 독서도 가능하신 분이에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청각까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 음. 수어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아, 하셨어요. 스스로 이제 또. 네. 오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시각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는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보기 힘들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분을 만났을 때 수어를 배우고 싶다는 욕구를 아주 강하게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수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촉수하러 교육을 하려고 이제 보니까 막상 교육을 하려고 하니 이 수어 단어를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저희가 수어를 배울 땐 당연히 그림이나 이제 사진이 맞아요. 있는 자료로 배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보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 분들에게는 이런 교재가 아무 소용이 없는 없네요. 자료가 됐던 거예요. 네, 무용지물이네요. 네. 네, 비장애인에게 교육할 때 필요한 거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수어 교육 담당하시는 수어통역사 선생님이 수어 동작 하나하나를 전부 설명하는 문장으로 풀어서 네. 또 이거를 점자로 교재를 다시 만드셨어요. 대단하신데요. 네, 아마 네. 전국에 점자로 된 수어 교재는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 교재를 활용해서 수어 교육을 하고 있고 이 당사자분도 아주 의욕적으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시청각 장애인분이나 청각 장애인분들 만났을 때 수어로 간단한 인사나 안부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좀 대체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 더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게 더 넓어진 거예요, 이분은. 그죠? 네네. 그걸 아시니까 더 배우고 싶다고 간절하게 하셨고, 정말 대단하고요. 박수 쳐드리고 싶고, 거기다가 사실 그 자료가 없었는데,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드신 이 선생님들, 열정. 네, 대단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또 제주밖에 없다는 거죠. 점자로 수어를 설명을 풀었다는 거죠. 네네. 진짜 그러네요. 시청각 장애인들은 보지 못하니까 사진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없네요. 그죠? 점자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점점 교재가 더 다양해져야 되겠군요. 네. 네, 역할이 커지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짜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어요?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사실은 이분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는 계세요. 네, 네. 이 시청각 장애가 있으면 보고 듣는 두 감각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네. 새롭게 뭔가를 배우는 데는 남들보다 3배 이상으로 힘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특히 이제 언어잖아요. 네. 언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또 반복 연습이 필요한데요. 네. 시청각 장애인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피나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시청각 장애인이 이제 수어와 점자를 모두 알면 어떤 상황에서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는 건 알지만 꼭 배우시기를 저희도 계속 권해드리고 맞아요.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배웠으면 좋겠고 근데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계신데 그래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외국어 배울 때 사실 이 영어가 우리 한 12년 배워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3년 해서 이 정도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좀 반성하게 되네요. 네. 점자로 만든 교재
뭉클합니다. 선생님 농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런 거 홍보를 또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많이 알려줘야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희가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6번째 시간으로, 시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시청각장애인과 우리가 대화할 때 비장애인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네. 이제 시청각 장애인분을 만나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누구인지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인사만 하면 당황을 하게 그렇겠네요. 되거든요. 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계속 이름을 알려주셔야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가늠도 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 중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꼭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상황을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장소에 있고 주변에 사람들은 몇 명 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시청각 장애인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생각하시면 되고 헬렌 켈러 봐도 그렇고 정말 기적처럼 또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좀 더 관심 갖고 함께 하면 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우리도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기회로 해서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복지관에 오시는 시청각 장애인 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때 선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투표를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타깝네요. 네. 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공약 자료를 수어나 점자로도 많이 배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많은 발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닿을 수 없는 정보였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네, 네. 시청각 장애인은 이제 누군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이상 후보자의 이름이나 공약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이 시청각 장애인도 쉽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수단과 새로운 보조기기가 많이 나와서 네. 이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게 사회가 만든 거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진짜 소중한 우리 권리, 선거권인데, 진짜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도 네, 소중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할 게 있다면서요? 어떤 거예요? 예. 네. 저희가 시청각 장애인 이 서비스 지원을 해온 지 만 3년이 되었는데요. 네. 전국적으로도 저희 복지관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 사례들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성과 공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 글로스터 호텔 연회장에서 성과 공유회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네. 제주특별자치도와 글로스터 호텔 그리고 여기 JIBS에서 함께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시청각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관심도 필요하겠고 또 앞으로 더 필요한 것들도 지원도 필요하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성과 공유회 와 멋집니다.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리 제주도가 사실 또 많은 분들이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앞으로도 더 저도 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할게요. 자, 오늘 시청각장애 공간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 시간은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